유하. 오늘은 드디어 채색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무려 이 수업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은 일러스트를 그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마지막 이론 공부예요. 뚱땅뚱땅에서 이번에 하는 마지막 이론 공부야. 신나지 않나요? 이제 재밌는 미소녀 그리기만 남았어. 어때? 두근거리지? 자, 오늘 채색은 조금 이론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론을 조금씩 설명하면서 갈 거고요. 숙제는 다음 주 일러스트랑 연관 있는 걸로 낼 겁니다. 자. 빡세다 빡세! 자, 목차, 그림의 완성도. 자, 그럼 두 번째 목차, 빛과 그림자. 3. 엣지. 엣지 처음 들어보는 애들도 많을 거야. 그리고 4. 색감. 자, 그러고 5. 채색 프로세스. 우리 오늘 이렇게 5개 할 거예요. 신나죠? 신납니다, 참. 숙제도 신나겠죠? 다 헤어질 거라 믿... 지지! 아이, 정말 곤란하네. 자, 안녕. 자, 그럼 1번. 1회차. 목차 1은, 제대로 한 번에 말하는 일이 없네. 목차 1인 그림의 완성도를 봅시다. 자, 그림의 완성도가 뭐냐? 어떤 목차냐? 그림을 뭔가 그러는데 뭔가 완성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완성도가 낮죠? 뭔가 아직도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보지 않았나요? 뭔가 아무리 손을 대도 미완성처럼 그림이 나오는 분들 보시지 않았나요? 이제 여러분은 일러스트를 그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간단합니다. 형태. 그리고 명도. 그리고 색상. 그리고 엣지. 얘네 4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하면은 본인이 어디서 완성도가 떨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형태, 인체겠죠? 근데 인체를 맞추지 않아도 예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긴 해. 그분들이 어떤 경우냐면 내가 아까 전에 다른 애 그 그림 피드백 해주면서 했던 말인데 얼굴을 그릴 때도 얼굴의 앞면과 그리고 얼굴의 옆면 그리고 이렇게 얼굴의 뒷면 이것까지 구역을 나눠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게 안 됐을 때 이제 형태가 무너지는 거지. 아니면은 내가 중심선을 정하고 이 중심선에 맞춰서 막 옷을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왜 이래 또. 정신 차려. 방금이 좋았잖아. 이렇게 중심선을 몸을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이렇게 옷을 입히는 거 했었어요. 이렇게 중심선이 안 지켜지거나 하는 거. 이럴 때 형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림이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이 귀찮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형태를 뭉개뜨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팔꿈치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면은 팔꿈치 사진들을 잔뜩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가 근육으로 팔꿈치 뼈가 이렇게 살짝 가려지는구나 라던가 어느 각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만 접히는 게 보이는구나 라던가 그럼 여기 근육이랑 살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고 여기에 겨드랑이가 이렇게 근육이 있어가지고 살짝 가슴 쪽에서 뜬 다음에 시작하는구나 라던가 관찰하면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건데도 불구하고 스케치를 쓱쓱 하다가 아는 척을 하고 넘겨버리는 사태가 생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케치를 세세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케치를 날려버리면은 그 본인이 날린 선들 중 하나가 대충 맞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스케치를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를 깔끔하게 해야 되고 형태를 제대로 생각하면서 잡아야 하는 이유예요. 자, 두 번째 명도. 일단 명도가 밝고 어두움이죠. 채색을 할 때 빛이랑 어둠이 제대로 나뉘는지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채색으로 가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색상.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쁜 색감이라던가 그리고 약간 색상의 통일감이라던가 그리고 약간 주변 조명에 따른
조명은 밖은 막 파란색 막 하늘인데 캐릭터한테는 빨간색 조명이 들어가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따지는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지. 쿨톤인 캐릭터한테 웜톤 옷을 입힌다던가. 그런 것도 있겠죠? 내 캐릭터한테 초록색 옷 입히면 진짜 캐릭터 죽어버리거든? 그런 겁니다. 색상은 그런 거고요. 이제 엣지가 뭐냐. 이거 제 그림 그릴 때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는 잠깐 내 그림으로 좀 보여줄게. 저 엣지는 외우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그림자 같은 걸 그릴 때 딱 떨어지냐 아니면 부드럽게 끝나냐 이런 거를 엣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그림자는 우리가 엣지가 날카롭다라고 하고 부드럽게 나오는 그림자는 엣지가 부드럽다라고 말을 해요. 엣지가 완성도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그림을 전부 그렸을 때 뭔가 위에 세 개를 다 제대로 맞췄는데도 그림이 미완성인 것 같아. 그러면은 그림에 들어간 엣지들의 정도가 전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는 엣지가 날카로운 거부터 그리고 중간 엣지 그리고 부드러운 엣지까지 세 개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강약 조절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되지 않은 거지. 이게 되지 않아서 부드러운 건 예를 들어 채색할 때 전부 에어브러쉬로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 막 목 아래에 있는 그림자도 막 이렇게 얼굴 그려놓고서 목 아래에 있는 그림자 그릴 때도 뭔가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칠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엣지가 전부 부드러워져서 퀄리티가 안 올라갔다라는 거고 반대로 그리고 이렇게 완전 딱딱하게만 하는 사람들이 셀채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볼은 굴곡이 완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해버리면 조각상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는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 때 전부 엣지가 동일하게 나오면은 이제 퀄리티가 비교적으로 조금 떨어져 보일 수 있다. 자료 찾아가 설명 다 해버렸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이 4가지로 본인의 완성도가 어디서 낮은 건지 확인을 하면서 갈 겁니다. 그러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 자, 뭔지 알려줄게. 간단한 거야. 자, 첫 번째 채도. 채도라고 하면은 다들 색상이 진하다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이게 물감의 양이에요, 그림에서는. 예를 들어 이 색깔이 있고 이 색깔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채도가 높은 걸까요? 채도는 오른쪽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은 옆에 이렇게 제가 원래 삼각형으로 쓰는데 헷갈리실까봐 사각형으로 잠깐 바꿨어요. 네, 여러분도 삼각형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이 팔레트. 자, 무슨 차이냐면요. 사각형 기준으로 알려줄게. 너네가 보통 저쪽으로 쓰니까. 일단 쉽게 말해서 채도는 이쪽이고 채도는 이거고요. 그리고 명도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도는 X고 그 명도는 Y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색은 명도는 낮지만 이 끝에 있는 색상이었어, 여기. 그리고 이 색상은
그 명도는 밝지만 여기 중간에 있는 색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채도는 물감의 양이라서 이쪽에 가까울수록 채도가 높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명도겠죠. 방금 설명을 했는데 이제 명도는 뭐냐면은 이 세로열을 얘기해. 그러니까 더 밝고 더 어두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 가로랑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여기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어둡게 하되 채도는 높여야 돼 라고 하면은 이쯤을 말하는 거겠지? 이쯤을 말하는 거겠죠? 막 내가 여기 있는데 채도 더 높여 이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명도 더 낮춰 이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대조인데요. 채도, 색상, 명도, 그리고 경계 있잖아. 예를 들어 앞에 있는 건 선명하게 하고 뒤에 있는 거는 흐림 처리, 배경은 전부 흐림 처리하는 그런 그림들이나 사진 보셨죠? 이렇게 경계 적어줄게. 얘네한테서 차이를 보는 게 저희는 그림에서의 대조예요. 이거를 대비를 할수록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물론 선명하다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적당히 선명한 그림은 쉽게 퀄리티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그림이 너무 흐리다면은 얘네의 대비를 좀 더 강하게 해보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일단 그림의 완성도 부분이 끝났어요. 이 그림의 완성도는 뭐였냐면 저희가 앞으로 지금 이 아래 수업에 있어서 왜 얘네를 배우는지 그리고 왜 프로세스를 짜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왜 공부하는지 알려드리려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사각형으로 하면은 그림이 타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채도가 높은 쪽으로 안 써가지고 그래서 삼각형으로 쓰면은 어쩔 수 없이 채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림 태우기 싫으면 삼각형 쓰는 게 좋다라고 보통 말을 하죠. 어느 순간 유행을 시작했더라고요. 자, 이제 빛의 그림자를 볼 건데요. 저희는 이 빛의 그림자를 1편 강의에서 이미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색상을 칠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림자가 들어갑니다. 빛도 들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바닥이 파란색이야. 그러면은 이 바닥에 있는 빛이 살짝 반사가 됩니다. 이 지면에 있는 게 닿아 있는 부분이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여기도 살짝 그 빛을 띠게 돼요. 이게 반사광입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이미 했어요. 그러고 이게 실제로도 이거를 응용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실 건데요. 오늘은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볼 거예요. 용어가 많이 나와서요. 이제는 외우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용어가 조금 많이 나와요. 조금 많이 나오는데 조금 외워주셔야 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처음 그림자로 나눌 거고요. 자, 두 번째 빛이 있고요. 그리고 완전 별개로 이것도 약간 빛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들어본 애가 거의 없을 거야. 하지만 내가 설명하면 이게 뭔지 다들 알 거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서브서피스 스캐터링이랑 빛이랑 그림자 이렇게 세 개를 해서 분류를 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그림자는 간단합니다. 폼 섀도우랑요. 캐스트 섀도우로 나뉘어요. 자, 근데 이거 진짜 간단해. 진짜 간단해. 자, 내가 지금부터 구를 그릴 거야. 자, 와, 구다, 구. 자, 이 구를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구가 굴곡점 있잖아요. 굴곡 있죠?
그럼 이 굴곡면을 표현해주기 위해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갈 거예요. 이게 폼 섀도우입니다. 이 형태의 양감을 표현해주는 게 폼 섀도우예요. 그럼 캐스트 섀도우가 뭐냐? 떨어지는 그림자를 얘기해요. 그럼 캐스트 섀도우는 빛이 여기서 왔을 때 이렇게 그림자가 지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면에 닿는 그림자. 이게 캐스트 섀도우입니다. 보통 양감을 표현한다라고 하는데 이거의 입체감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림에 채색으로. 예를 들어 내가 치마를 그리고 싶어. 이렇게 치마가 있겠죠? 그리고 빛이 이쪽에서 와.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칠하면은 뭔가 평면같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치마에다가 이렇게 굴곡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저쪽이 확실하게 그림자가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일단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는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빛이 저쪽에서 오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양감을 표현해야 되고요. 그 양감을 표현할 때 쓰는 그림자가 폼 섀도우예요. 자, 이러면은 폼 섀도우랑 캐스트 섀도우는 이해가셨죠? 근데 여기서 참고할 게 있습니다. 이 캐스트 섀도우가 지면에 닿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쓰여요. 이젠 진짜 내 그림을 가져와야만 해. 가능한 깔끔한 거 없나? 최대한 그림자 정면에서 쓴 거. 자,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럼 이 그림에서 팔은 이 굴곡진 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폼 섀도우가 들어간 거고 목 그림자는 이 얼굴 때문에 빛이 막혀가지고 생기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목 아래, 얼굴 아래 이거는 캐스트 섀도우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리고 똑같이 여기에 벨트 때문에 빛이 안 닿아서 생기는 여기 있죠. 이것도 캐스트 섀도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벨트 때문에 생기는 이것도 캐스트 섀도우겠죠? 그리고 또 폼 섀도우를 찾아보자. 폼 섀도우는 또 이쪽에 있는 이 그림자진 거 있죠? 이 천에 굴곡을 표현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것도 폼 섀도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머리카락에서 나뉘어. 내가 여기다 표현한 거 있지? 이거는 머리카락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굴곡지다는 걸 표현하려고 여기다 넣은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폼 섀도우거든요? 이건 폼 섀도우인데 이거 보이세요? 이거는 이 머리카락에 여기 있는 머리카락이 가려진 거거든, 이만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빛이 안 닿아서 그림자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거는 캐스트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캐스트겠죠? 맞아. 이 양 머리 옆에도 캐스트가 있죠. 예스, 맞습니다. 그렇게 빛을 막아서 생기는 게 캐스트 섀도우고요. 양감을 표현하기 위해 굴곡 때문에 생기는 게 폼 섀도우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벌써 여러분은 그림자의 종류를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빛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빛은 조명색이랑 환경색으로 나누어 볼 겁니다. 또 왜 이러니? 자, 이것도 간단합니다. 조명색이 뭐냐? 정말 조명색입니다. 근데 이게 인위적인 조명 있잖아. 예를 들어 형광등 아니면은 네온 사인 같은 거 야경에 있는 그런 반짝반짝한 핑크색 조명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인위적인 조명 이런 거 아니면은 달이나 태양, 왜냐면 태양이 사람 캐릭터한테 닿으면 그게 노란색으로 빛이 뜨거든요. 그리고 달 있는 곳에서 했을 때는 노란색이나 파란색으로 표현하시는 것도 봤죠? 이제 그게 조명이 되는 거고요. 환경이 뭐냐? 주변 배경에 깔려있는 색상이에요.
나한테 마구마구마구 반사되어서 올 색상. 예를 들어 바깥에 야외에 햇빛이 쨍쨍한 날 서 있어요. 파란 하늘에 서 있어. 그러면은 이제 조명은 해가 되는 거고요. 환경은 파란색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차이가 생기냐면요. 빛은 회색깔로 들어가고요. 그림자는 하늘 색깔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원래 그 빛이 막혀가지고 물체에 막혀서 그림자가 다 검은색에 가깝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 색깔이 반사돼가지고 반사광 역할을 해서 그래서 그림자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환경색이랑 반사광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정확합니다. 두 개가 실제로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 환경색이랑 반사광이 분명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왜냐면 이게 주변에 퍼져서 계속 반사되고 있는 주변 색상을 그림자가 먹어가지고 그 색깔을 띠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환경색을 이제 벽지 아니면 숲속에 있다면 초록색이 되겠죠? 그런 숲속 그리고 하늘 색상 예를 들어 노을 진 곳이라면은 약간 빨간색 계열로 해가지고 그림자를 띠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환경 색상이랑 반사광을 좁은 면적에 반사되는 빛이라고 나눠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닥에 물체가 닿아 있어. 그래서 이 끝부분만 이 바닥 색깔로 해서 반사광을 닿는 거지. 이걸 반사광으로 쓰시는 분들이 따로 있긴 해요. 실제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게 두 개가 같다는 게 헷갈릴 것 같다라면은 환경색은 주변에 깔려있는 색상 그리고 반사광은 닿아 있는 면에서 반사된 색상이라고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림으로 이걸 표현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같은 뜻이긴 하다. 이해되셨나요? 조명과 환경색 조합에 따라 반사광이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실제 사람한테선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는 가능한 표현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두 개의 색상을 섞잖아요. 예를 들어 조명이 빨간색이고 환경이 파란색이라고 쳐. 그럼 섞으면 보라색이 나오겠죠? 근데 얘네가요. 저희가 그냥 보라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라색을 칠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가 중간에서 막 섞이게 되면요. 색상이 탁해져요. 네네. 그림이 탁해집니다. 그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어둡고 채도가 자연스럽게 양 옆에 있는 색상보다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림이 좁게 보일 수 있어서 가능한 한 한쪽에 맞춰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굳이 넣고 싶다면은 에어브러쉬 같은 걸로 그라데이션으로 진짜 살짝만 만약에 빨간색이랑 파란색 그 사이를 하고 싶었다면은 그 남색 쪽으로 해서 파란색 쪽을 살짝 칠해준다거나 완전 보라색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는 해볼 수 있겠죠. 아까 서브스피스 스캐터링을 알고 있는 애들이 있던데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영어를 해석해가지고 애들이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손 보면은 어두운 곳에서 조명에다 손 대보면은 손 빨갛게 보이는 거 그림자 지지 않고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뭐냐면요 원래 빛이요 투과가 되잖아요. 투과가 되거나 막혀서 반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안에 구조물들에 따라서 이렇게 이 손 안에서 빛들이 팅팅팅팅 튕겨가지고 이 안에서 반사가 된 다음에 바깥으로 빠져나온 거야. 이게 서브서피스 스캐터링입니다. 이 손 안에서 바로 빠져나오지 않고 일일일일일 튕겨가지고 이 안에서 빛이 가득 분산이 된 다음에 빠져나온 거야.
그래서 원래 여기가 이렇게 전부 검은색으로 보여야 정상이잖아요. 그림자로 보여야 정상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빛이 보이게 된 겁니다. 투과가 됐기 때문에. 이거 머리카락 그릴 때도 일러스트에서 가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뒤에 막 엄청 쨍한 빛이 오고 있고 완전 어두운 공연장 같은데 막 이렇게 캐릭터가 서 있잖아. 근데 머리카락 안쪽 있죠. 겹쳐지지 않아. 안쪽 면만 하얀색이나 노란색으로 빛난다거나 이런 것도 보신 적 있을 텐데 이것도 이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명칭을 넣긴 애매해서 명칭은 안 넣었는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제 목적 보면은 뭔가 빨갛게 여기만 제가 해놓은 거 보이시나요? 이게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얘지거든요. 결국은 하얀색이 돼요. 그래서 이 경계 굴곡에 닿았을 때 덜 하얘진 거지. 덜 하얘지거나 아니면은 더 하얘지게 돼가지고 그림자를 밝은색으로 침범하거나 이 경계에 있는 색상이 어두워지게 된 거야. 채도가 높고. 이해가 돼? 자, 반사광이랑은 좀 달라요. 자, 빛이 여기 이렇게 닿았잖아요. 자, 빛이 여기 이렇게 닿았어요. 전화 좀. 아, 야, 부금 신난다. 너네끼리 토론 중인 거야? 그러니까 반사는 아니고요. 빛이 이리저리 모이면은 결국 하얀색이 되거든요. 그런데 걔가요. 이 그림자와의 굴곡에 닿으면요. 채도가 높고 밝은 상태가 유지가 돼서 여기 뻗팅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빛이 침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크게 표현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경계만 이렇게 칠한다거나. 보통은 이렇게 쓰십니다. 아무튼 이런 건데 원래 채색 뒤쪽에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설명하는 김에 한 번에 설명했습니다. 아, 이러면은 빛과 그림자가 끝납니다. 와. 자, 세 번째 엣지입니다. 자, 엣지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그림자랑 빛을 한 다음에 걔네를 얼마나 풀어주냐에 따른 정도를 엣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엣지는 그 뾰족한 거, 날카로운 엣지, 이게 날카로운 엣지고 그 중간 엣지. 그리고 완전 풀어진 부드러운 엣지가 있겠죠?
네,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그림에는요, 하나의 그림에 이 3개의 엣지가 전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림이 뭔가 퀄리티가 낮아 보이면은 얘네가 균형 잡히게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엣지를 그냥 아무렇게나 넣으면 되나요? 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엣지도 넣는 곳들이 좀 정해져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폼 섀도우, 아까처럼 그 굴곡 표현하는 거 있죠. 그럴 때는 보통 부드러운 엣지를 많이 사용해요. 부드러운 엣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을 이렇게 그림자를 칠하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칠하면 조각상 같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데는 그라데이션 처리를 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 보지 않았나요? 그리고 얼굴 그린 다음에 아래쪽부터 위로 살짝만 그라데이션 아주 살짝 쳐준다거나 아니면 머리카락 그릴 때 앞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약간 양감 이렇게 표현해줄 때 이런 거는 폼 섀도우잖아요. 이런 건 이제 부드러운 엣지를 사용을 하는 거죠. 맞아. 거리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것도 이따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 나오긴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자, 그러고 엣지가 날카롭다는 이제 아까처럼 캐스팅 섀도우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이제 주름을 많이 시작했을 때 있지. 옷에 주름을 시작해. 이렇게 치마가 있고 이렇게 위에 접혀서 시작하는 레이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런 데서는 이렇게 갇힌 공간이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캐스팅 섀도우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게 바깥으로 나올수록 뻗쳐질수록 얘네가 퍼질 거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로 이렇게 끝까지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끝부분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끝부분만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엣지를 한 곳에 전부 하나만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갇힌 부분, 선명해야 될 부분은 날카롭게 표현을 하고 그러고 퍼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얘도 같이 엣지를 퍼뜨려주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는 폼 섀도우는 엣지가 부드럽고 캐스트 섀도우는 엣지가 날카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캐스트 섀도우에는 좀 다른 점이 생겨요. 예를 들어 빛의 강도가 약하거나 거리가 멀면은 캐스트 섀도우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부드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원래 이따 말할 거였긴 한데 그림을 그릴 땐 캐스트 섀도우가 겹치지 않게끔 그려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캐릭터한테 지금 붙어있을 수 있는 캐스트 섀도우가 이 머리카락 부분 여기랑 그리고 목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 옷까지 해서 얘네가 전부 이렇게 겹쳐질 거 아니에요. 그림자가. 캐스트 섀도우가. 그런데 실제로 채색을 하실 때는 전부 하나의 색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얘네가 절대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캐스트 섀도우 안에 캐스트 섀도우가 또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칠한 다음에 근데 여기 머리카락 그림자도 있을 테니까 여기다 이것도 추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림 만약에 빛이 멀리서 약하게 와. 그럼 빛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 가끔 창문 같은 데서 보이잖아요. 보이거든요? 그림에선 진짜 잘 안 쓰는 게 일단 정돈이 안 돼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가까이에서 오는 그림자란 말이죠. 가까이에서 오는 그림자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로 묶어서 보통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만약에 여기다가 추가가 나중에 된다고 해도 그럴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서 개빡세지 않나요? 그 내용 프로세스에 있으니까 내가 이따 프로세스 알려줄게. 물어볼 것 같은 내용들을 내가 다 넣어오긴 했거든? 근데 일단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내용은 있으니까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빛이 이렇게 오는데 봐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캐스트 섀도우인 거야. 여기가 전부 캐스트 섀도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날카로운 그림자고 날카로운 엣지고 끝부분으로 올수록 빛이 풀리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엣지가 될 수 있는 거지. 네, 자잘한 거는 가능한 무시해 주셔야 돼요. 일단 그림 자체가 그림은 요약하는 거예요. 애초에 사람 형태가 더 복잡한데 뼈 형태도 근육 형태도 그렇고 저희가 그걸 전부 요약한 거를 데포르메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 갑자기 채색만 요약 없이 해버리면 어색해집니다. 만약에 본인이 나중에 진짜 여러 번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진짜 이 자연스러운 정도를 찾아냈다 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데포르메를 넣으실 거라면은 채색도 어느 정도 요약을 해서 가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 그런 거 없이 갈 거면은 여러분 그 모해체 그릴 때 얼굴 이거 테두리 이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얼굴 테두리도 좀 케바케로 사람들이 안 그리기도 하는 게 이거 그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얼굴이 진짜 찐빵 같아져요. 그 안 예쁜 찐빵이요. 이게 이렇게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애매하게 이렇게 그림자들이 전부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데포르메가 들어간 그림은 거기에 맞는 간략화된 빛과 그림자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물화 그린 걸 봤을 때도 대체로 그림자는 저 정도는 다 요약해서 그려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했던 대로 조명을 2개 쓰거나 해서 연출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가 2개 똑같은 사람이 2번 겹쳐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올 수 있긴 해요. 연출상.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저번 투시에서 했었던 그 5점 투시 그 어안 렌즈 그것처럼 얘도 일반적으로 쓰이진 않는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채색들은 전부 겹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연출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색감입니다. 사실 색감도 일단 그건 잡고 갈게. 그 색상 팔레트 보고 사람들 뽑아서 쓰잖아요. 그거 일단 그림 공부 하나도 안 돼요. 이게 참 속상한데 색상 팔레트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요. 배경색 칠할 때나 아니면은 의상색 정할 때 그 정도에 쓰는 거고요. 절대 일러스트를 전부 얘로만 칠하겠어는 공부가 안 됩니다. 일단 이거는 일단 짚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머리로 들이박아가지고 머리로 들이박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팁은 있으니까 이제 색감을 예쁘게 쓰는 팁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말했던 대로 환경색에 맞춰서 그림자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푸른 하늘일 때는 파란색 계열로 해가지고 그림자가 들어가고요. 노을진 배경에서는 빨간색 계열로 해서 들어가고요. 그러면 주변이 막 초록색 풀숲이야. 그러면은 녹색 계열로 해서 그림자가 들어가고요. 벽지가 분홍색이야. 그러면 벽지가 전부 분홍색인 방 안에 있어. 그러면은 분홍색으로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그림자가. 근데 이게 내가 분홍색으로 넣으랬다고 이걸 넣으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분홍색 계열 안에서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거 분홍색 쪽에서 내가 지금 명도 아래로 당기고 채도 높인 거거든? 이런 거를 그림자로 쓰라는 뜻이에요. 빨간색이라고 해도 이런 거. 예, 질문 받습니다. 중요한 날이라고. 응.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어떤 분들은 미리 조명 색까지 그냥 전부 다 계획한 다음에 전부
계획한 다음에 밑색을 깔 때부터 전부 노란기 섞이게끔 해가지고 까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그냥 밑색 다 깐 다음에 하나하나 오버레이나 스크린 깔아줍니다. 실제로 입시 고등학생들 대학교는 입시할 때도요. 그림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렇게 종이가 있잖아요. 도화지가 있으면은 전부 그냥 연노란색으로 채워요. 전부 그냥 환경색으로 채워버립니다. 이렇게 전부 환경색으로 채우고요. 이 위에다가 이제 수채화 물감으로 해서 겹쳐질끔 채색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림자 넣을 땐요. 명도가 낮아지잖아요. 자, 예를 들어 피부를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밝아. 이렇게 피부를 칠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명도만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채도도 같이 높아져야 돼요. 이게 명도만 낮춰서 채색한 피부를 칠하는 거고요. 이게 채도를 같이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내가 컬러 서클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 피부색을 칠하는 데에서만 명도랑 채도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요, 컬러 서클 할 때는 기본색을 살짝 빨간색 계열 쪽으로 살짝씩 돌려서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칠할 때 이거 내가 내 컬러 서클 보여줄게. 자, 내 컬러 서클이 있어. 자, 그럼 내가 만약에 내가 피부색을 여기서 칠했어. 그러면은 피부 명암을 칠할 때 이렇게 살짝 돌리고 명도를 낮추고 채도를 높인 다음에 이 색상으로 하라는 뜻이야. 어렵지? 이해했어? 거의 끝났어! 벌써 네 번째 거 하고 있다 우리. 그래도 숙제는 쉽나? 네, 맞아요. 그거 뭐라고 하더라? 저도 거의 끝났어요. 어떤 게? 바보화가? 아니 뭐더라? 무슨 한냉 데뷔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피부색이 만약에 노란기에 따뜻한 색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되는 붉은기로 가서 채색을 해줘라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완전 파란색 계열이잖아요. 그럼 얘는 오히려 약간 초록색 계열로 돌린다거나, 그래서 약간 이 채색 안에서도 한색이랑 난색의 대비를 줘가지고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피부에도 좀 더 빨간색 계열로 돌려가지고 명암을 칠하기도 해요. 이게 거기에서 적용이 된 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노란색으로 돌려서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해도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채색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안 예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맞는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간 봄 같은 그림을 그릴 거다 하면 노란색으로 돌려가지고 명암을 칠할 것 같긴 해. 아무튼 포인트는 그거지. 피부색을 칠했던 거기서 변경을 살짝 한 다음에 색상 자체의 서클을 살짝 돌린 다음에 명암색을 줘야 된다. 이해했어? 이해했으면 채색 프로세스로 넘어갈 거야. 메모리 남아있어? 메모리 안 남아있나봐. 메모리 안 남아있나봐. 보색도 그럼 반대되는 걸로 해가지고 대비 높여서 퀄리티 올리는 방법이긴 한데 잘 쓰셔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완전히 반대되는 색상들은 포인트 컬러로만 넣어야지 걔네 둘 다 주색으로 잡아버리면 중간에 섞여서 이도저도 아니게 그림이 탁해질 수 있어가지고 잘 쓰셔야 돼요. 그걸로 전체를 다 담는 게 아니라 포인트 컬러만 잡는 용도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색은. 아니야. 채색 프로세스 가자, 얘들아! 자, 이제 채색 프로세스를 왜 넣었냐면요. 여러분이 그림이 겁나 오래 걸립니다. 저 매번 보면서 와, 진짜 오래 걸린다 라고 생각하면서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래 걸리는 이유가요. 여러분이 한 번에 못 그어요. 왜냐? 이론이 없어서요. 이론이 없어서 그림을 한 번에 그리지 못해요. 예를 들어 얼굴형을 그릴 때도 내가 한 번에 긋는 동안 여러분은 이거를 진짜 10번 가까이 지웠다 했다 하면서 예쁜 얼굴형을 찾아가는 단계를 아직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쁜 라인을 찾는 단계를 진행 중이어서 느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한 곳만 주구장창 파요. 예를 들어 몸을 전부 그린 다음에 아니면은 얼굴만 이목구비만 열심히 예쁘게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나머지 대충 그리기 시작해. 왜냐? 나머지는 퀄리티 올리는 방법을 모르거든. 그럼 이렇게 해서 한 곳만 주구장창 파면 무슨 일이 생기냐? 나머지 퀄리티가 딸려진다. 그럼 나머지 퀄리티를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올리는지 몰라가지고 그 부분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림이 느려집니다. 세 번째, 그림의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좀 크거든요? 이거는 나비도 한번 내가 저번에 얘기해 준 거였는데 그 면 크로키를 할 때도 면 크로키 하는 순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었어. 뼈대 잡고 면 크로키로 그리는 방법이 뼈대를 잡고 이제 면으로 이 위에 선을 뗄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하게 해야 돼. 진짜 끝부분 처리까지 완벽하게 해서 면으로 스케치를 다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면 위에다 손을 따고 채색을 하는 거예요. 약간 면을 뭉텅이로 그리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데 이제 그림의 전체적인 순서도 있고 채색에도 또 따로 순서가 있고 또 선화에도 따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 그릴 때 프로세스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아직 확립이 안 된 상태여가지고 이거 하다가 막 이가서 해보다가 이러면서 비효율적인 방법을 계속 써보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본인이 아직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편하고 빠르고 예쁘게 나오는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라 여러분이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거니까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2, 3주 안에 일러스트 많으면 4장을 뽑아내야 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가 프로세스를 알려드릴 거예요. 배포용 프로세스. 배포용 프로세스를 뿌리겠습니다. 순서를 모르겠으면은 이 프로세스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와! 자, 일단 채색 프로세스만 풀어볼 건데 채색 전에 내가 일단 스케치부터 해줄게. 내가 스케치부터 너네가 그 엄청 비효율적으로 스케치하고 있는 걸 보고서 옆에서 말해주고 싶은데 안 물어봤는데 말해줘도 되나 이러면서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자, 스케치. 여러분이 평소에 스케치했다고 올려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정리가 안 된 스케치란 말이죠. 사실상 그 위에 바로 손을 따기 어려운 상태예요. 이거는 구도를 짜는 용도의 스케치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이미 짜고 여기다 사람 그리고 여기다 나무 그리고 이럴 거야. 이게 구도 짜는 스케치입니다. 구도 스케치하기. 자, 그 다음에 아마추어를 그려. 그 인체 그리는 거. 아마추어를 전부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의 실루엣을 그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눈 같은 거 완성시키지 말고 아이라인이랑 눈동자 정도만 잡는다거나 눈썹 잡고 코 잡고 귀 안쪽은 일단 그리지 말고 이렇게 실루엣만 잡아놓고 의상도 디테일 잡지 말고 일단 이런 식으로 도형화 시킨 간단한 상태만 그려놓고 이거 있죠. 제가 레이스 그릴 때도 먼저 도형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다 레이스 그리려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네네네네네네. 하지만 그 형태를 날리면서 그리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실루엣 도형화 그리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보통 2단계 끝나자마자 이상하게 애들이 얼굴 먼저 완성을 시키더라? 그러시면은 얼굴만 둥둥 떠다니는 그림이 돼가지고 나중에 결국 몸까지 그릴 때 그 몸까지 그린 다음에 어색해서 전부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려고 보통 그림 그리는 분들이 전부 전신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이유예요. 영역을 확실하게 정해두고 눈, 코, 입 위치도 정하고 얼굴형도 잡고 그 얼굴형이랑 몸이랑 밸런스가 맞는지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 스케치를 들어가라. 이 단계로 하면은 덜 엎어도 됩니다. 선화는 좀 나뉩니다. 이거 사람들 좀 나뉘는 거 봤는데 이거는 제가 안 쓸게. 그 선을 딸 때요 피랍을 진짜 빡세게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여긴 얇게 해야 되는 곳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두껍게 해야 돼서 본인 손으로 해서 힘을 줘가지고 피랍을 넣어서 채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채색 효율이 미쳐요. 아니 이분들이 진짜 선화 효율이 미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시면요 그냥 얇게 선 그리신 다음에 그림자 겹쳐지는 곳들 있죠. 예를 들어 턱이랑 목 여기 이런 데만 살짝 이렇게 굵기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갖고 나가시면 되고 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보통 저 굵기를 주고 싶은 건요 블루 아카이브 같은 그림체 있죠. 되게 채색으로 퀄리티를 올리는 게 아니야. 그거는 형태감으로만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채색을 엄청 간단하게 해요. 진짜 자세히 보면은 그냥 정말 색감을 미치게 잘 쓰고 빛에 대한 이론이 빠삭한 분이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진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러니까 주고 엄청나게 파면서 그릴 거 아니면은 막 앞머리 같은 거 이렇게 결 나눠서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그릴 게 아니면은 채색을 간단하게 할수록 더 선은 더 세세하게 따야 돼요. 그래서 선은 본인 맞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선은 거의 스케치 정도로만 하고 채색 다 한 다음에 정리하자 마음으로 가서 자, 그 다음 채색 알려드릴게요, 바로. 자, 일단 단색을 깝니다. 단색을 왜 까냐? 나중에 캐릭터를 다 채색한 다음에 일단 조명을 주고 싶어서 전부 주황색으로 곱하기를 깔았어. 근데 단색을 안 깔고 바로 밑색을 깔면요, 이 사이사이에 뭔가 칠해지지 않은 부분만 곱하기 레이어가 먹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디 업로드를 했는데 배경 투명한 상태로 여기만 뭔가 시꺼멓게 보인다거나 예,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캐릭터 내부에 전부 단색을 깔끔하게 깔아줍니다. 선화 레이어를 한번 꺼가지고 단색이 깔끔하게 칠해져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밑색을 깝니다. 네, 단색을 깐 다음에는 클리핑 기능으로 밑색들을 깝니다. 살색 따로 깔고 눈색 따로 깔고 머리색 따로 깔고 이렇게 하란 뜻이에요. 저는 만약에 머리를 묶은 캐릭터면은 그 두피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이랑 묶은 머리카락도 레이어 따로 나눕니다. 이게 나중에 채색할 때 편해서요. 안 그러면 여기가 나중에 뭉뚱그려지게끔 채색이 돼가지고 저는 이것도 다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너무 많으면 알기 힘드니까 내가 예전에 알려줬었던 레이어 색상 바꾸는 기능 있잖아. 그걸 해가지고 나는 레이어 색상들로 구분해놔.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자, 이렇게 밑색을 깐 다음에 그림자를 먼저 표시해줍니다. 그 다음에 빛을 표현하고요. 잠깐, 나 여기서 너네가 무슨 질문할지 알아. 기다려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엣지를 넣고 그리고 빛 경계 내가 아까 그 색상 채도 높은 색상 넣어준 거 있지. 그런 거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선 색깔 변경해주는 거고요. 선색은 항상 밑색보다 어두운 색깔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리터칭을 합니다. 뭘 리터칭하냐? 잔머리 같은 거 그려준다거나
약간 틀리게 그려진 거 있으면 위에 덧 그린다거나 아니면 선화 위에 눈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 찍어준다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 나 같은 경우는 캐릭터 턱 같은 거 그린 다음에 이 위에다가 좀 더 밝은 색으로 한 번 더 막 씌워주고 이러거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는 이전에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이 세부 스케치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냥 회색으로요. 그림자 영역 표시를 할 거예요. 명도 표시를 할 겁니다. 이 사이에. 그러니까 흑백으로만 그 면을 나눠서 그림자 면을 잡아주는 거지. 근데 이게 완전 안에다가 음영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캐스트 섀도우까지. 캐스트 섀도우 정도만 잡아주는 거지. 전체적으로. 근데 만약에 폼 섀도우를 들어갈 만한 곳이 있긴 해. 예를 들어 빛이 빡세게 오는 거야. 빛이랑 그림자가 빡세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 막 반정으로 막 다 그림자고 이런 것들. 이런 거는 폼까지 이쪽 면 해오셔도 되는데 에어브러쉬 쓰지 말고 펜으로만 해서 정확히 면 나뉘게끔 해가지고 잡아놓은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채색을 하기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일단 숙제 먼저 알려줄게. 숙제는 저 세밀한 스케치까지 하고서 잠깐만. 먼저 세밀한 스케치하고 여기다가 그냥 밝은 회색으로 그림자 구역만 표시해오는 거. 세밀한 스케치는 일러스트집 사이즈에 맞춰 오시면 되고요. 내가 이거 다른 그림 켜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지금 그리다 말았던 게 있는데 이게 있다 쳐.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하얀색에다가 단색으로만 그림자 영역을 만들어 오란 뜻이에요. 이 캐릭터처럼. 안에 세부 묘사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빛이 뒤에서 오는 거잖아. 뒤에 살짝 위에서 오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냥 단색으로 영역만 표시를 해놓는 거지. 세밀한 거는 나중에 채색에서 들어갈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심지어 이건 내가 아까 말했던 그 투가 되는 빛이에요. 이 스케치 위에다가 이 정도로 그림자 잡아오는 거. 어차피 틀리게 해도 이거는 피드백 한 다음에 채색 넘어갈 겁니다. 이해됐어? 보여? 나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물어보는 거? 이 정도로. 그럼 이 정도로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거를 해오고요. 다다음 주까지는 채색까지 끝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스케치는 금방 하거든요. 스케치 한 5장 한 다음에 저것들 깔고서 제일 괜찮은 걸로 그림 그려도 돼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할 때 많고. 아무튼 이 명도 표시라는 게 내가 방금 보여줬던 그냥 하얀색 도화지 상태에서 스케치나 아니면 선화 위에다가 저렇게 그림자만 깔아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저한테 되게 오랫동안 해왔던 질문인데 나한테 자꾸 곱하기 레이어랑 발광 레이어 쓰냐고 물어보거든요. 일단 전 안 써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전 안 씁니다. 채색할 때. 이게 왜 안 쓰는 거냐면요. 일단 쓰셔도 상관없어요. 쓰셔도 상관없는데 안 쓰는 게 훨씬 퀄리티가 올라가긴 해요. 안 쓴 걸로 잘 쓸 수 있다면 훨씬 퀄리티가 올라가요. 자, 우리 1위로 예시를 들어볼까? 자, 우리 아이템이 상자를 열면은 바로 먹어지잖아. 자동으로 먹어지잖아. 그런데 내가 마우스로 클릭하면 더 빨리 먹어져. 내가 마우스로 클릭한 게 더 빨리 먹어져. 그러면은 더 레벨업이 빨리 되겠죠? 이득입니다. 약간 그림도 비슷해요. 약간 자동 사냥의 폐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편하고 잘 틀리지도 않아서 곱하기로 칠하고 발광으로 칠하면 좋은데요. 대신에 이거를 안 쓰고 그림자랑 빛을 넣는 사람들에 비하면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발광 레이어를 쓰면요. 내가 열심히 그려놨던 묘사가 다 빛에 먹혀요. 그래서 날아갑니다. 전부 다 묘사한 게. 그리고 곱하기 레이어의 단점이 뭐냐면요. 한 가지 색상으로 보통 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일러레나 나나 막 채색을 할 때는 구역마다 다른 색으로 그림자를 넣어요. 자, 곱하기 레이어가 뭐냐면은 이렇게 내가 기본색을 칠해놨어. 곱하기 레이어. 발광 레이어. 지금 너무 발광 레이어. 네. 그래서 저한테 자꾸 쓰냐고 물어보시는데 전 안 씁니다. 근데 써도 상관은 없어요. 편한 거 저도 압니다. 그리고 딱히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자동 사냥을 안 하는 게 훨씬 퀄리티가 높게 나오긴 해. 근데 그러려면은 진짜 모든 구역의 그림자 색상을 본인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곱하기 레이어 없이도 모든 그림자를 다른 색상으로 칠하는데 전부 잘 어울리게끔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그게 돼서 하고 있어. 그게 안 되면 곱하기 레이어 써도 돼. 그리고 웹툰 같은 데서는 곱하기 레이어를 써요. 왜냐면 빨리 색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밑색 닦은 다음에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고 밑색 레이어를 잔뜩 만들고 여기다 그냥 클리핑 레이어로 곱하기 만든 다음에 얘로 그냥 하나로 다 밀어버리는 거야. 내가 이거 명도 표시 이거 단색 헤어라 했잖아. 이거를 그냥 여기 클리핑으로 올려서 곱하기로 바꾸면은 채색이 끝나는 상태인 거예요. 네, 대신 그럼 어쩔 수 없이 퀄리티가 비교적으로는 낮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건 좀 감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한테 계속 곱하기랑 발광 레이어 써서 채색하냐 물어보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채색 수업이어서. 하지만 안 쓰는데 내가 이유가 있다. 근데 반대로 쓰기 어려운 것도 맞다. 자, 아무튼 그래서 숙제는 여기서 세밀한 스케치까지 한 다음에 회색으로 그림자 구역들 표시해오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 구역 표시할 때는 가능한 에어브러쉬 쓰지 말고요. 엣지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흐리게 기능을 써가지고 해주세요. 에어브러쉬로 채색을 전부 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은 그림이 너무 흐리멍텅해집니다. 잠깐만, 내가 일단 이걸 올리고 가야 되거든? 얘들아, 화이팅이야. 근데 이거 제가 숙제를 다음 주까지라고 하긴 했는데 구도만 잡고서 올려도 이거는 미리 피드백 해드릴게요.
구도만 잡고서 미리 카페에 올려도 이거 제가 미리 피드백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구도 다 확정되면은 그 다음에 스케치로 넘어가고 이러셔도 괜찮습니다. 좋아, 나 이제 가볼게. 너무너무 늦어졌다. 어떡해. 수업이 너무 길어졌어. 녹화 꺼.